99%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손실이 납니다. 왜 이렇게 손실이 날까요? 자, 여러분들,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장에는 대부분의 주식 계좌가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명품 백화점이라고 하죠. 백화점. 자, 백화점이 돼버립니다. 어떤 백화점? 명품 백화점이 됩니다. 네, 아주 지금 뭐 다 빨갛네요. 네, 좋죠. 그런데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는 병원이 돼요. 어떤 병원이 됩니까? 네, 종합병원. 종목들이 전부 다 그냥 다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종목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종합병원이 되고 올라갈 때는 명품 백화점이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입상을 했어요. 자, 그래서 20년 전에도 강남시세 기준으로 미풍 선생 저를 만나는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100만 원에 1000만 원. 저 그냥 쉽게 사람들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이렇게 비싼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만날 때마다 우리가 특수한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사교 모임을 만나더라도 정보를 하나 빼가야 됩니다. 저한테. 저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네, 다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다가 그냥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많은 대회를 나갔지만 2020년도입니다. 예,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도 한번 입상을 한번 했고 2021년도에도 2번 입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기 전고점을 한번 뚫고 내려갈 때 9월 달까지 내려간다고 했죠. 네,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자, 그래서 대회에 입상한 사람들을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대회에 입상하긴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 MD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상한 사람들은 아주 고수겠죠.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뭐라 물어봅니까? 처음에 누구 A씨, 당신의 MDD는 얼마입니까? 계좌당 MDD는 얼마입니까? MDD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 MDD, 제가 잘못 썼는데 비비라 썼는데 아닙니다. MDD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MDD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디스퍼레이트라고 물어봅니다. 디스퍼레이트.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디스퍼레이트. 계좌는요.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계좌가 계속 1000만 원짜리 계좌가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억 원짜리 계좌가 계속 1억 원짜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10억대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짜리 계좌가 1억대 계좌가 되고 1억대 계좌가 10억대 계좌가 되고 또 나중에 100억대가 됩니다. 자, 이것을 거래를 하는 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커질 때마다 기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A라는 종목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 계좌가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짜리 계좌가 있는 사람들은 이 단일 호가 하나에다가 이 종목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계속 커지다 보면은 이 단일 호가의 계좌를 다 못 삽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은 이것을 거래하는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수익 계좌든 손실 계좌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계좌가 커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수들을 보면은 한 개에서 3개 종목만 압축을 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병원을 절대 만들질 않아요. 자, 그래서 디스퍼레이트라든가 슬리피지라는 게 있습니다. 슬리피지. 한마디로 디스퍼레이트도 슬리피지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호가 공백이 또 생기기도 하고 금액이 커지면 그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계속 배우게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수들 계좌들 보면은 종합백화점이 절대 안 된다. 종합 병원도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좌를 보셔서 수익이 난 계좌든 손실이 난 계좌든 종목이 매우 많다. 이 계좌는 앞으로 손실이 난다. 계좌가 절대 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시간이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의 논리를 깨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의 길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뭔가가 쫓기지 않게 된다는 거다. 왜 시간의 개념이 중요합니까?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승장과 하락장. 이 시간을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승장에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요.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올라갑니다. 눈 감고. 다 수익이에요. 웬만큼 다 수익입니다. 하락장에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옥석을 가리도요. 이거 손실납니다. 우량준이 무슨 블루칩이니 여러분들 뭐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뭐 3% 방송 보고 여기 또 그랬죠. 네, 연불리 나와서 슈퍼사이클 10만 원 넘어간다. 그 난리 부를 때 제가 9만 원대 이거 꼭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날 1월 18일입니까? 언제입니까? 네, 그다음에 전고점 한번 뚫고 9월 달까지 하락한다. 이게 9월 31일이죠.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을 알게 되면은 하락장에 거래를 안 합니다. 하락장에 거래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대회 기간에 하락장에 만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번도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계좌가. 네, 이걸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거 올라갈 때 중간에 중간 파동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올라가는 것이 조정입니다. 조정파가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내려가는 것이 반대로 조정파입니다. 이 조정파를 전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수의 영역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이건 뭡니까? 투자입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만드는 이거 도박장입니다. 도박장. 이거를 우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박은 어떻습니까? 매일 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투고, 쓰리고 맨날 고를 외치는 거예요. 내 패가 들어온데도 계속 고를 외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99%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패가 들어오면 버려야 되겠죠. 하락장은 패가 더럽다고 했죠.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고 해도 버려야 됩니다.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두 가지. 나는 내 잔고를 보고 내 잔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허탈감을 느낍니다. 허탈감.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 모럴 해절대에 빠집니다. 해절대에 빠져. 왜? 어떻게? 나만 손실나는 거 아니거든. 하락장이 되면 다른 사람들 다 손실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위안. 손실이 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손실이 나서는 안 됩니다. 계좌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에 익숙해지는 거죠. 손실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지 돈 다 까먹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네, 시간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 이 고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고수들이 나가고 이거 유튜브에서 뭐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줍니까? 네, 시간 낭비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르쳐준다. 만약에 이 기법이 있습니다. 기법을 만약 가르쳐준다 해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만든 기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흉내를 못 냅니다. 절대로. 절대로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돈을 1,000만 원 주든 1억을 주든 뭐 밭주고 받든 해도 이 기법은 내가 만든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네, 자기 개발하는 거, 네, 자기 개발서라든가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동기부여. 왜? 내가 만들어서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성공한 이후에 자기개발서 보세요. 그럼 납득됩니다. 맨날 자기개발서 무슨 뭐 유튜브에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돈을 번다, 뭐 몇십억이 되면 깨닫는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주식 투자와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모든 것이 길이 하나로 통합니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도 똑같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투자는 무엇이다? 내가 가장 유리할 때 하는 겁니다. 유리할 때. 언제가 가장 유리합니까? 언제가 수익 나는 거죠? 수익이 날 때가 가장 유리하겠죠. 언제입니까? 상승장 때. 하락장 때는 어떤 지랄 발광을 해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한다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 벗어납니다. 계좌 절대 못 키웁니다.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1,000만 원 하든 이 계좌는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 되는 케이스가 본전하는 거죠. 그래서 도박파는 성격은 무엇이다? 내 패가 들어오도 계속 고를 외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저는 이제 하루 일찍 방송을 하니까 이거는 플래시 걸려갖고 전고점 한번 돌파한다고 그랬죠. 살짝 돌파를 한다. 네, 살짝 돌파를 해서
이거는 추세가 안 간다고 했죠. 그래서 정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다시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리할 때 하면 됩니다. 내려갈 때 안 하면 되고, 유리할 때 하면 되고, 내려갈 때는 거꾸로 이거는 이제 숏 포지션 하면 되겠죠. 이것도 숏 포지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60억을 버신 분도 있고, 제 방송을 보신 분 중에 가장 사이즈를 많이 키우신 분이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을 실제로 키웠어요. 네, 제 방송을 보고 키우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키웠습니까?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위험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위험 관리의 또 다른 말은 이제 수익 관리 되겠죠. 네, 수익 관리 지키는 겁니다. 네, 내 자산을 키웠던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위험 관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세 상승장, 시간을 통해서 상승하는 장에 아무 종목을 골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험 관리가 됩니다. 또 하나의 무엇이냐? 자금 관리죠. 여러분들 자금 관리는 잘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잘 안 돼요. 자금 관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뒷돈입니다. 뒷돈. 뒤에 돈이 계속 받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낚싯바늘이 됩니다. 네, 평단가를 맞추게 되는 거죠. 평단가 계속 맞추게 됩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량 종목 사게 되면은 언젠가 본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MF죠. 뮤추얼 펀드의 핵심입니다. 월급날만 되면 25일만 되면은 입금됩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가 이 쉬운 게 그거예요. 계속 뒷돈이 들어오니까 손실 나면 또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금 관리가 안 된다. 사실 위험 관리와 자금 관리는 사실 같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금 관리.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금 관리, 펀드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자금 관리. 자금을 관리해야 된다. 이 자금 관리는 무엇이다? 똑같습니다. 위험 관리 똑같이. 네, 하락장일 때 매매를 하지 않는 것,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자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위험 관리를 또 다르시 세부적으로 보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수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MDD를 얘기합니다. MDD. MDD가 뭡니까? 최대 손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 손실. 자, 내 계좌의 최대 손실을 몇 %까지냐? 뭐 종목이라든가 지수의 MDD가 얼만큼 되냐? 이것도 중요하겠고. 자, 이 MDD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손절을 만드는 겁니다. 손절. 이 이상으로 손실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MDD를 몇 %를 잡느냐. 고수 같은 경우는 5% 잡는 사람도 있고 10% 잡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1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종목을 거래를 할 때 가차없이 손절을 합니다. 자, 이게 손절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물려있는 상태로 기회비용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대회에서 나가서 입상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A씨는 MDD가 몇 %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럼 B씨는 MDD가 얼마예요? 이 말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식 투자한다, 뭐 어떻게 한다 얘기를 하면서 MDD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건 뭡니까? 손익비죠. 네, 손익비의 개념은 50%의 수익률만 맞춰도 손익비가 좋으면요 무조건 수익 납니다. 나는 2배 20% 벌면서 손실은 10% 손실을 만든다 하면은 MDD가 이거 손익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2배가 되죠. 손실은 10% 플러스는 20%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50% 확률로 무조건 계좌는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죠. 사람들은 왜 못합니까? 물려있을 때 손실을 할 때는요 끌고 갑니다. 계속 끌고 가요.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고금을 가지면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특히 주식 투자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본능을 거스르러야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예요, 사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지금 또 하나를 제가 지금 빠뜨렸는데, 네,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손익비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MDD라고 했죠. MDD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손익비.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로 손실을 났습니다. 다음에 회복해야 될 수익률은 5.26%예요. 그럼 10% 손실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플러스 11%를 벌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10%까지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까지는 용인을 해도 되고 10%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골 때리집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MDD가 중요한 거죠. 최대 손실폭을 몇 퍼센트를 맞출 것인가. 그 다음에 손익비가 어떻게 되죠? 20% 손실 나면은 25%를 벌어야 돼요. 30%를 손실 나면 그 다음에 42%를 벌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30에서 40% 사이에 무엇이냐? 33%가 있습니다. 33%. 마이너스 33% 손실 나면은 그 다음에 계좌가 복구하려면 플러스 50%를 벌어야 됩니다. 이 계좌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마이너스 33%까지 가서 회복을 하려면은 시장이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MDD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대 손실폭. 그래서 손익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고수의 길로 가는 길이다. 투자에 가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좌가 50%가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100%를 벌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운에 맡기는 단계가 되는 거, 맡기는 단계가 됩니다. 운. 그러니까 내 돈을 전적으로 100% 운에 맡기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죠. 자, 계좌가 절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절대로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MDD가 중요하고, 이 MDD는 어떻게 손익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내 계좌에 5%, 10% 손실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위험 경고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전제 조건은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개념. 왜 시간의 개념을 중요한 것인가? 내가 유리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리할 때. 내가 불리할 때 거래를 하게 되면은 손실이 날 확률이 크고, 내가 유리할 때 거래를 하게 되면은 수익 날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 네, 이거 뭐지? 네, 지금 무이사 나오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분을 하는 것이다.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인지 내려가는 시장인지를 반드시 구분하는 능력. 그것은 무엇이다? 시간의 개념을 반드시 통찰하는 능력을 키워라. 아니면은 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죠.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